경찰이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을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인 이정학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두 지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큰 홍역을 치른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6%가량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JT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지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을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공범 가운데 한 명인 이정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정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전북경찰청 미제사건팀으로 날아든 편지 한 통. 2001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공범인 이승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2002년 사건 당시 사라졌던 백경사의 권총이 있다는 구체적인 장소와 백경사를 살해한 진범은 이정학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제보를 근거로 경찰은 지난 3월 울산의 한 여관에서 권총을 발견했고 석 달이 넘는 수사 끝에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이나 자백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승만의 진술이 이정학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학에게 직접 들었다는 제보자 이승만의 진술이 사건 현장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죄 현장의 동선과 범행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의 상흔 및 현장 상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학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정학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02년 전주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02년에 전주에서 이정학이 불법 음반 유통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당시 권총에 장전돼 있던 5발의 탄환은 이승만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정학을 강도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강훈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지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진안군 백운면은 진안에서도 오지로 꼽힙니다. 한창 바쁜 농사철 마을 노인들이 짬을 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기도 하고 크기 변경도 하고 회전도 되고. 글쓰기와 춤, 바둑교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주 마을에서 열립니다. 멀리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면서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가까운 데를 이렇게 접어주는 기회를 가지니까 엄청 좀 고맙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이끄는 곳은 주민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고령화되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자며 십시일반 출자금을 조성했습니다. 15년 넘게 매달 마을 소식지를 펴낼 만큼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은 우리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순창군 인계면 주민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은 건물을 놀리지 않고 완공과 동시에 작은 도서관과 카페, 빨래방과 미용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쪽 가까운 데서 빤 게 옛날에는 벌 봐서 막 빠르고 이제 그게 지금대로 깨끗이 못 있지. 사전 논의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를 설계에 담아냈고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입니다. 인계면처럼만 하고 싶다고 많이 부러워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계면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십 년째 이름만 바꿔 시행되어 온 농촌 사업이 실패를 거듭한 것은 사람보다 건물을 짓고 시설을 늘리는 데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필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공동체, 이런 그 제공 조직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역의 몫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두 마을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2차 전지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이자 새만금을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이끌 발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을 선택하고 있다며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예산안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또다시 전주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표결 끝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버스부터 들여오고 전주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인데 전기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중국산 버스의 AS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종업원이 아닌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기술 발전으로 로봇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일상생활의 활용도도 크게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자 주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로봇이 조리가 끝난 음식을 싣고 움직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거나 다른 로봇과 동선이 겹쳐도 피해가며 해당 테이블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움직임도 부드러워 국물 요리와 음료도 나를 수 있습니다. AI 로봇이 와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조용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 좀 첨단을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이 음식점에 배치된 서빙 로봇은 16대, 단일 매장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통신사가 로봇의 데이터를 관리해 고장 여부를 바로 파악하는 건 물론 동선이나 테이블별 이용률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대 40kg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어 종업원들의 업무 강도도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좀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을 수월하게 하고 식당 내부의 소음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죠. 2019년부터 도입된 AI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델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사용자들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면서 청소나 배달, 요리 등 활용 영역도 빠르게 확장될 전망입니다. 점점 로봇이 인공지능이 더 고도화되고 또 로봇이 다른 종류끼리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퀴가 달린 로봇 이외에도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 로봇과 동물처럼 네 발로 장애물을 척척 넘어가는 사족보행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게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첨단 인공지능과 통신기술까지 결합되면서 이제는 이동형 로봇으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라북도 시외 농어촌 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부터 전면 파업이 예상됩니다. 현재 노조는 7.4%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3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오전 4시부터 노조원 1,300여 명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전세버스 250여 대와 임차 택시 120여 대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큰 폭의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내 노동자 10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시급 적정 수준은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올해 9,620원보다 1,400원가량 오른 11,000원 이상을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농업정책 가운데 중요한 일은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건데요. 지난해 같은 쌀값 폭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6%가량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농기계가 논에 콩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선 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쌀값 폭락 때문에 콩으로 이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전략 이제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또 생겼기 때문에 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올해 도내에서는 벼 재배 면적이 7,400헥타르로 줄어듭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5% 감소한 면적이고 전국적인 감소율 5%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논에 일반 쌀 대신 콩과 조사료, 가루쌀 등이 재배될 예정입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 직불제가 한 몫을 했습니다. 이모작을 하면서 하절기에 가루쌀과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1헥타르에 최대 430만 원의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농가들 입소문도 있고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제 추진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제 콩이나 뭐 가루쌀 농사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공언해 온 만큼 올해는 지난해 같은 쌀값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어서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1인 가구가 전주에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7,71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가족, 주거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62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 생태계를 해치고 해양 환경 보호와 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다음 달 3일부터 입원한 노동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소득 하위 50%의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최대 90일간 하루 46,18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익산시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7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정한 문화재 지킴이 날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지켜낸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흥덕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인데요. 이 두 선비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양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난 지 20여일 만에 전국 4대 사고 가운데 3곳이 불에 타고 전주 사고만 남은 상황. 정읍선비 안희와 손흥록은 사제를 털어 이웃 20여 명과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서 1년여 동안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정읍시는 선양회를 출범시키고 두 선비의 높은 뜻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읍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후손이 이어가야 할 정신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등 인근 지자체 문화원과 협력해서 선양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 용골산 하늘길이 석 달간의 확장 공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일 재개장합니다. 용골산 하늘길은 공사 전의 2배인 총 연장 1,069m입니다. 농촌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환급 제도를 통해 관광객들이 순창의 먹과 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주군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입교생들은
넉 달 동안 다양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면서 귀농 귀촌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이제 귀촌을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귀농센터에서 이제 완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를 해주고 이제 이것저것 가르쳐 주니까 참 귀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참 보람도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고창 갯벌 포럼이 고창 상한농원에서 열렸습니다. 고창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한 이번 포럼에선 갯벌의 가치와 보존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도심 속 물놀이장을 재개장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주 월드컵 광장과 전주대학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합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 움직임에 일부 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 협약을 맺자고 한 건 자치권 농단이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충분한 시군 간 논의와 상호 공감이 대전제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계속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호국영령 합동추모제가 전주 군경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추모식에는 유족과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오혁재 35사단장과 보훈단체장 25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남원과 순창이 27도, 군산이 2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2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